우꾸라지의 봄날은 갔습니다. 오죽하면 우꾸라지란 별명이 붙고 현상금마저 걸렸겠습니까? 이제 책임질 일만 남았습니다. 실제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가능한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정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어디 90일 동안 버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조지겠습니다. 네. 꽁꽁 숨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 국민 공개 수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우 전 수석에게는 두둑한 현상금도 걸렸는데 이 자발적 성금이 모여서 1,000만 원도 넘었죠. 근데 이 현상금 발단이 이분한테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 수석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는데 크게 일조한 분인데요. 야, 이분 TV조선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제 프로는 처음이죠. 거의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예. 정봉주 전 의원. 요즘엔 낙곰수는 안 하죠. 그러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지 마세요. 네, 흘러간 물레방아 돌리지 않고 정봉주 전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처음입니까? 처음이죠. 예. 아. 제 카메라가 이건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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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이에요. 저는 TV조선에는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박종진 앵커 프로에 나온 거지 여기가 뭔지는 잘 몰라요. 네. 전 채널 A인 줄 알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TV조선입니다. 예. 채널 A 있었잖아요. MBN도 있었고요. 옛날에. 아, 그래요? 예. 채널 A 있다가 TV조선 오면 네, 배신의 아이콘 MBN 아니에요? 있다가 채널A 있다가. 갔다가 TV 주로 이제 조선. 배신의 아이콘. 아, 제가 예. 배신의 아이콘입니까? 예,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먹고 됐네요. 살려고. 예. 먹고 살려고. 낙곰수도 그만두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낙곰수는 계속 하고 해체된 싶었는데 건가요? 저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아, 감옥에 가서. 예, 감옥에 안 갔으면 계속 했죠. 네. 예. 오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특별히 감옥에 저를 보낸 분, 네. MB. 네. 예. 그때의 싸움에서는 MB가 이겼지만 네. 이제 싸움은 시작이거든요. 네. 예, 각하 오래 사십시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면 복권 아직 안 됐죠? 예. 네. 사면 복권 원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안 할 거죠? 아니죠. 사면 복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돼서 헌재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복귀를 꿈꾸고 있거든요. 네. 저는 박근혜 그 대통령, 지금 이제 피의자 박근혜 씨죠. 네. 피의자 박근혜 씨에게 참 이렇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박근혜 씨라 그러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싫습니다. 결과가 정식 명칭이요. 피의자 박근혜입니다. 정식 명칭이. 검찰이 기소도 안 했는데 무슨 검찰에서 피의자라고 피의자로- 이미 적시됐죠. 적시됐으니까. 예. 방송 오래 진행했는데 감이 좀 떨어지신 것 네, 같아요. 저는 겁이요. 저 간이 작아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또 네, 이렇게 그럼요. 그 점잖은 박종진 쇼에 나와서 네, 점잖은 프로니까. 곧 저하고 동창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무슨 동창생이에요? 무상급식 동창생.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괜히 불러냈다 그러고 지금 쫄고 있어.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지난 9년간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이명박근혜 정권.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동창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전임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동창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네. 요즘 자면서도 웃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무상급식의 기쁨을 알려주자. 네. 이명박 예. 대통령 아마 공소시효가 지날 거예요. 그때 되면. 특별법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신 아니에요. 국회의원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특별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진 그 논설위원님. 논설위원, 전 논설위원이죠. 네, 중앙일보도 논설위원. 예, 잘렸나요? 그런 임기가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아. 잘렸다는 표현은 그만두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중앙일보 논조가 바뀌면서 김진 논설위원이 있기에는 조금 불편한 이제 언론사가 됐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네. 좀 하세요. 답변을. 중앙일보하고 또 JTBC랑은 또 약간 논조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중앙일보도 좀 쫓아가더라고요, 요즘은.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훈수는 둘 때는 아름답지만 막상 실천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바둑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잘 두는 사람들어 그래 당신이 둬봐 못하죠. 못한다고요. 그리고 못하죠. 결정적인 그 한계가 있어요. 김진 논설위원님이 국회의원 안 해봤어. 아, 그거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을 해보고 방송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언론 노조에서 주는 민주언론 대상을 받아본 저 같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야죠. 아, 지금 새누리당은요. 뭐 기자 해보신 거예요? 민주언론 대상이면? 낙곰수 때문에 했는데 제가 말지 기자 출신 아니에요. 아, 또. 예,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근대 현대 역사상 존재하는 웬만한 정의로운 직업 네. 그건 다 해봤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난 체 좀 그만하세요. 난 좀 미치겠어요. 예. 잠적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분이 예. 가족회사 정강에서 예. 아들하고 함께 그 청문회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우병우 전 수석 보면은 화가 나시죠? 우리가 또 화면도 저렇게 찍어 갖고 왔어요. 예. 특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공인이거든요. 네. 예. 부패하게 살려면 큰 더 소리 팩트에서 찍었답니다. 아, 더 팩트에서. 예. 부패하게 살려면요. 부정하고 부패하게 살려면 큰 소리 치지 말고 네.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으면 부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분은 부정부패 백화점이에요. 네. 그 처갓집이.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직자, 그 다음에 친인척 비리를 감찰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공장장으로 등극을 했어요. 범죄 집단의 공장장이 됐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당당한 척 하더니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사라졌어요. 국회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국회 출석 요구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 안 나가겠다. 딸도 학기말고사 시즌에 시험을 안 봤대요. 그것도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럼요. 그거 어떻게 찾아냈어요? 비밀입니까? 비밀이죠. 근데 국정원 정도의 정보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크라우드 소싱, 대중의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네. 오픈해 놓으면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네.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죠. 그물이 삼천포면 걸리는 게 있다. 네. 그 삼천포에 걸린 거예요. 네. 본인은 네. 자식들을 데리고 종족을 감췄지만 그래도 우리가 딸의 신상을 캐는 데는 다 캤지만 밝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저들이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 이 출석 요구서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전달이 돼도 출석 요구서는 전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튄 거죠. 이게 본인이 셀프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수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분에게 당신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범죄 잠재적 피의자라고 선언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병우 수석을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데 현상금을 걸었죠. 그렇죠. 제가 현상금을 걸었죠. 그거 명예훼손인 건 아시나요? 누가요? 그 현상금 거는 자체가? 그럼 저를 명예훼손 걸면 되죠. 예. 예. 아니 그 옛날에 그 누군가 한 분이 그 자기가 저거 걸렸다가 차명진 의원이 예. 그 모 씨를 그렇게 했다가 예. 명예훼손으로 자기가 그 돈 물어냈다고. 돈 물어냈다고요? 그럼 저를 거시라 그러세요. 거시라고. 예, 하는 거시라 겁니까? 그러세요. 예. 예. 200만 원. 네. 예, 얘기하세요. 우병우 전 수석 저보다 조금 아래니까 제가 극존칭은 안 할게요. 네. 우병우 전 수석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법 잘하니까 저를 고발하세요. 네. 대응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박종진 쇼 품위를 생각해서. 품위를 생각해서 여기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지만 박종진을 내가 사랑함으로 네. 좋아함으로 네. 존경함으로 여기서 우병우 너무 조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예. 우병우 좀 명예훼손으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거는 예. 뭐 상관없죠. 그리고 뭐 저랑 우병우 씨랑 안 친해요, 우병우 성이랑. 그래요? 예, 전혀 안 친해요. 네.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분이 자기보다 능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개돼지 보듯이 합니다. 그럼 예. 네, 그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 네. 쳐다보는 거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상금 2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걸었어요, 제가. 200이 아니고 500입니까? 200을 1차로 걸었죠.
네. 거론돼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네. 또 우리가 관종 아니에요? 관심 종자. 네. 환호하니까 흥분해갖고 돈도 없는데 500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서 누가 뭐 하겠다 그래갖고 1,800만 원까지 모였어요. 네. 김성태 의원도 저랑 같이 하다가 예. 두 번째로 걸었죠. 우리 정봉주 의원이 걸고 그 다음에 딱 예. 김성태 의원이 100만 원 걸었죠. 그러니까 심장의 클래스가 틀립니다. 네. 어떻게 500골 때 100을 겁니까? 웰빙 정당에서. 네. 김성태 의원도 뭐 노총 출신이라서 돈이 없나요? 많지는 않죠.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돈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타시고. 차는 뭐 좋은 게 아니고 벤츠 S500이니까 뭐 좋진 않죠. 우병우 갖고 있는 마세라티 이런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제 벤츠는. 네. 오래간만에 만나고 참 당황하시네. 네, 많이 당황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잘 아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김진 논설위원 얘기하다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뭐 점잖은 자리니까 네네.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뇌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의 뇌를 뜯어 고쳐야 된다. 예. 그런 표현을 했죠, 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의 한계가 의원들이요. 잠깐 얘기했지만 웰빙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풍찬 노숙 이게 거리에서 이렇게 좀 찬밥 먹으면서 버티는 이러한 내성들이 없어요. 네. DNA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대부분 2세, 3세 정치인들입니다. 그 2세, 3세 정치인은 옛날에 부친께서 정치를 할 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지금 정치보다는 환경이 좋을 때거든요. 네. 정확하게 좀 2세, 3세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점차 늘어나는 형국인데 이분들이 거리로 나가거나 혹은 이분들이 이 과거에 천막 당사도 지금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보면 2004년 천막 당사도 거의 쇼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저 모습은 저는 본인들은 극복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인들 이번에 어제 의총 때 서청원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임기 3년 남았다. 3년 동안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릅니다. 지금 나가서 허허 벌판에서 새로운 삶에 도전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도전 안 해보셨잖아요.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척 아픈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개혁할 만한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뇌를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그래서 새누리당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히려 저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이분들이 새누리당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힘이 촛불의 힘이듯이 새누리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접어줘야 됩니다. 좀 많이 접고 있지 않습니까? 접었는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인데 새누리당은 15%가 되고 있잖아요. 네, 5%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더 해갖고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웰빙 정당은커녕 이대로 쭉 가면은 3년 안에 이 분위기가 바뀔 거라 서촌 의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민심은 언제든지 바뀌고 바람은 동서풍이 있다가 북서풍이 있다. 언제든지 바람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렇게 바뀐 것은 이 촛불혁명 속에서 구조적으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까지 내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개혁을 못해요. 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도 보면 내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성인이 되든 정신질환자가 되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봐요. 이거 못 참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것을 깨면서 성인이 되든 안 그러면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우리가 우리를 깨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못 깹니다. 스스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지를 철회하라. 지지를 철회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대화가 되는 이런 정당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대화하는 합리적인 정당이 만들어지면 누가 제일 행복해지냐면요.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구적이고 저렇게 아주 그 고집적인 이런 정당의 모습을 탈피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뻑하면 종북몰이 하는 이런 정당 아니고 정말 남북 문제도 전향적으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동서의 문제도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네. 탈당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멋있죠.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 이분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은 무척 무서운 정당이 되죠. 두렵죠. 두렵죠. 근데 두렵지만 그렇게 보수가 합리적으로 태어나도록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격려는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지지를 철회해서 정말 보수가 정말 반성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고 다시 태어나라. 해줘. 뇌를 어떻게 고칩니까? 저거는 새누리당 분들에게 협박이에요. 네. 뇌를 고치면 이거 뭐 뇌 수술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예, 그래서 훈수를 더 주고 컨설팅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려면 정말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웰빙 정당 안 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삶을 평생 살았는데 2세 정당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부에서 조금 더 망가질 수 있는 길로 전 친박 비박 싸우는데 박수를 보내줘요. 왜? 더 싸워서 더 깨져라. 망가져야 되거든요. 멋진 얘기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남의 집 형제들이 싸우는데 더 싸워서 더 아니죠. 집안 박살나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심보가 몰매를 좀 맞더라도 네. 바른 소리 갖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몰매를 맞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잘 싸우고 부서져서 다시 태어나는 정치가 대한민국이 진일보한 정치예요. 진짜 새누리당을 사랑하시는군요. 아니 저는 동업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축구가 한때 일본이 쫙 발전할 때 여기 축구가 발전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한때 그랬죠.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근데 일본 프로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갈 때 네. 일본은 쫀 디펜스를 한다 그랬어요. 지역 방어를 하는데 우리는 감독이 누가 공격수 잘하는 사람 오면 수비수더러 이래요. 야, 제 발목 한번 담궈. 발목을 부러뜨리라는 얘기예요. 이건 동업자 정신이 아니거든요. 제가 더민주 당원도 아니지만 야당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새누리당 발목을 부러뜨릴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쫀 디펜스 하면서 우리는 동업자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촛불의 힘에 밀려서 대의 정치가 종언을 구한 이 시점에 정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정치는 무엇인가? 그럼 쓰러진 자여 바닥을 딛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안 엎어지려고 막 바둥치지 말고 그러다 바둥치다가 아니, 넘어져라. 스키 배울 때처럼. 안 엎어지려고 바둥치다가 뭐가 걸립니까? 허리 삐끗하고 디스크 와요. 근데요. 예. 진짜 말씀 잘하시네. 여러 가지로. 깜짝 놀라. 그랬어요? 예. 나는 너무 나보다 세상에 말 잘하는 분은 박종진 앵커라고 늘 마음으로 존경. 저보다 훨씬 말 잘해요. 아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금 네. 정치를 밖에서 보고 있는 외부자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채널 A에서 시작하는 프로도 외부자들이에요. 그럼 뭐 남의 여기서 막 방송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악악 소리 막 나는 거. 네. 그래도 우리 같은 방송인 동업자로서. 네. 근데 정치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렇게 웃고 있지만 네. 제가 어찌 보면 감염성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네. 저녁에 새벽에 1시, 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적막한 집안 공간에서 혼자 샴페인 한 잔 마시면서 내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적막하잖아요. 소주로 하시죠. 왜 자꾸 댄디 진보. 네. 예. 저 샴페인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 동기들은 사선을 한다. 제 문화생으로 있었던 정청래, 안민석, 이재명, 하나는 대권 주자, 하나는 내일 모레 경기도지사 한다. 정청래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끌어가려고 하고. 근데 이들은 언제든지 정치권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못 가잖아요. 문화생들입니까, 세 분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이들이 너무 커서 그걸 부인하고 싶어 해요. 배신의 아이콘들. 네. 자, 본인은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친문입니까? 비문입니까? 반문입니까? 솔직히. 예. 저는 외부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지금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을 민주당원 안 했어요. 아닙니까? 무소속입니까? 당원이 될 수 없잖아요. 피선거권이 없고 당원이 될 자격도 없고 선거권도 없어요. 무소속입니까? 사전에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자입니까? 예. 그럼 예. 친문, 비문, 반문도 아니고 외부자다.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네. 보고. 그 외부자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친문이 될 수도 있고 비문이 될 수도 있고 반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한 달 전에 무슨 운동을 시작을 했냐면 네.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새누리당은 아니잖아요. 네. 범야권에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이 빚어지냐면 87년 대선 때 기억나시잖아요. 네. 6.29 선언 이후에 네.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인데 김영삼을 지지하는 야권 세력, 김대중을 지지하는 야권 세력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면 같이 술을 안 마셔요. 그게 야권의 분열이 무척 심각한데 자기 지지자 그 지지 후보를 놓고 싸우는 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집니다.
그게 적보다 더 미운 동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체인지 코리아. 그때도 있었어요. 87년도에도 실패했죠. 그때는 후보 단일화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게 비슷한 거죠. 이거는 후보를 중심에 놓고 보지 말고 유권자를 중심에 놓고 보자. 그래서 유권자들끼리 모여서 그때는 후보 단위라고 후보를- 이번에 그렇죠. 유권자 한 단일화. 사람으로 몰자. 누구로 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증을 해놓고 네. 여기 유권자 단일화 운동 바꾸자 대한민국 이 회원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정책 검증을 통일하는 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보자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네. 그래서 이게 이미 8년 전에 오바마와 클린턴이 했던 형태입니다. 미국에서 무브 온 운동.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체인지 코리아 운동. 그거 선거법 위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될까요? 걸릴 수 있죠.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법률자문단 변호인 50명이 또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선거법 위반하고 무슨 상관이 그분들이 검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표정이 그러면 우병우 수석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도 법을 아니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투표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운동을 함께하자. 근데 표정이 네. 선거법 위반을 한 번 더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예. 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봉주 의원이 또 무료 급식 드실까봐. 무상급식 네, 해갖고 무상급식. 누구하고 같이 있을까봐. 그게 내 걱정이 돼서 그거 아니, 신중히 그렇죠.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심정과 네. 그다음에 TV조선에서 채널 A를 걱정해주는 심정과 똑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문화생 어떻습니까? 막 완전히 대선 후보로 딱 치고 올라가는데 한번 꺾였죠. 본인이 꿈꿨죠. 한번 꺾였죠. 이번에 좀 꺾였나요? 예, 꺾였죠. 그러나 그리고 호감도에서는 또 어떤 리얼 리서치인가 오늘 거기서는 또 나왔죠. 1위 됐던데 호감도는 이제 34.1%. 호감도는 지지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직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았는데 네. 부정적인 요소는 아직도 잠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이재명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 게 네. 이제껏 우리 정치사에서 없었던 유형이죠.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없었던 유형인데 이제 네. 트럼프는 파퓰리즘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데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폴리테이너 혹은 그 뻔한 정치를 펀한 정치로 만드는 인물들. 재밌는 정치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쪼크로 시작해서 쪼크로 끝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돼. 유머가 있어야 돼. 그 우리나라 2011년에 그거를 최초로 이런 정치인의 유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정봉주입니까? 그렇죠.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 유형이 정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묶여있는 동안에 이걸 이재명 시장이 하는데 15% 20% 정도는 안정적 지지층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너무나 다행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국민들의 기쁨을 주면서 아주 경쾌하게 기존의 격을 깨면서 가고 있는 정치인에게 적어도 20% 정도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후에 내가 갈 길에 기본적으로 20%는 있다. 격려 전화는 좀 해주셨습니까? 아니 어제 그저 또 만났어요. 만나서. 예, 네. 만나고 또 제 방송 다른 이제 제가 그 이른바 이제 박종진 앵커 입장에서 보게 된 비주류 네. 전문 용어로는 해적 방송 네. 그리고 영어로는 팟캐스트 네. 거기에 출연해갖고 충분히 이제 털고 갔죠. 네. 예. 근데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은 본인이 진짜 보수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 앞에서. 예. 네. 그리고 인터뷰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보수다. 예. 보수라는 것은 현재의 법률과 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거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 시장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보고 진보라고 거기다 슬쩍 좌파 붙여가지고 거기다 빨갱이 옆에다 쓱 갖다 놓고 말이죠. 나 빨갱이 만든 사람들인데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 진짜 보수예요. 보수의 이름으로 숨어져 있는 부패 기득권 세력들은 작사를 내야지요. 예. 나 진짜 보수 세력들은 분리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왜? 보수란 나쁜 게 아니니까요. 보수는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보수다. 인터뷰를 보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맞는 얘기죠. 네. 정봉주 의원도 보수인가요? 아니죠. 저는 분명하게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입장을 문화생은 갖고 있고. 근데 보수 스승을 떠나서 그럼요. 보수가 됐네요. 아니 제 문화생 중에 또 새누리당으로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예,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제 문화생을 자처해갖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집중 교육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저는 저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인터뷰할 때도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조금 초조함의 발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수 진보 개념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좀 쉽게 편히 설명해 줄 수 있다. 전 얼마 전에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또 저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는 나는 선명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중도에 비굴하게 러브콜 던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춤하면서 꺾이는데 그럼 중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초조함이 나는 진정한 보수다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 아니냐. 여기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예. 이재명 시장의 그 지지율 나오잖아요. 예. 네, 여론조사 16%. 예. 그걸 분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집도끼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어떻게 않죠. 보면 중도 쪽에서 많이 갔죠. 네. 예. 중도 우파에서 가장 많이 지지한 사람이 이재명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전 예. 대표보다도 가장 1등이 이재명. 나는 그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지지를 누가 했느냐. 예. 오히려 중도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을 가장 많이 지지했더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는 건 나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또 들여다보면요. 중도 쪽에서 많이도 갔는데 또 누가 왔냐면 이 국면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국면에 문재인 그러니까 8주 동안의 촛불 국면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는 20%에서 20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은 3% 4%에서 15%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 문재인 후보를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지적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을 또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럼 이 지지율은 과연 그대로 원래 지지하고 있던 20%가 그대로 지지하고 있느냐. 지지층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 이걸 이제 심층 분석을 해보니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있었던 선명 진보 야당의 지지자들의 네. 5%에서 7% 정도가 이재명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네.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5%에서 7% 여기를 채운 거예요. 다시 문재인 후보 쪽. 예, 채운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20%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내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재밌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네.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 발언한 것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반발을 하면서 네. 반문연대 얘기하는 거죠. 반문연대로 들린다 나는. 본인은 이재명 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나는 반문연대로 들리는데 나는 반문연대 생각이 없다 하면서 둘이 전면적으로 붙진 않았지만 설전이 붙으면서 두 분 다 장사는 성공을 했죠. 네. 실검 순위에 다 10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실검 순위 1위입니다, 오늘. 그래요? 네, 여기 나온 사람도 다 1위 했어요, 지금까지. 이 프로가 그렇게 핫해요? 네, 핫해요. 난 박종진 앵커만 보고 왔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선법이 무서운 거예요. 네, 실검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실검은 지금까지 거의 1등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저 관종이라 그랬죠. 예. 관종. 예, 관종. 본인의 단점을 인정할 줄 아는 정치인. 성인이죠. 관종. 아까 성인이라면서요? 성인까지는 아니고. 단점을 인정하면 성인은 성인이죠. 20세가 넘었으니까.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둘 중에 하나라면서요. 정신병자라고 할 때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아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안희정하고 붙었는데 안희정 지지율은 1, 2%만 살짝 움직여요. 이재명 시장 지지는 멈추면서 1, 2%가 꺾여.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세가 안희정 지사하고 붙으면서 그때 멈춤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5%에서 6%쭉 올라가요. 네. 아니 안희정하고 붙었는데 왜 문재인 지지가 올라가지?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 만약에 암초에 걸려서 이재명 시장이 휘청하거나 멈춤하면 전통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은 쭉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결국은 문재인 지지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측 여론조사 하거나 전략 세우는 사람들한테 자 20% 나오는 거에 너무 개의치 마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는 포텐셜로 보게 되면 28%에서 31%쯤 왔다 갔다 한다. 네. 여기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에게 전통적인 지지층에 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안심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우리 창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창고가 될 수 있는 그쪽에도 지금 가 있으니 결국 이쪽으로 올 거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지지층 그리고 이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각으로 싸우는 국면만 계속하지 않는다. 일정 정도 탄핵 국면이 만약에 언제서 탄핵 가결이 기정사실화되면 그럼 그때는 이제까지 8주를 쌓아왔고 12주를 쌓아왔던 국민들이 성과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성과를 얻어내는 그 국면이 되게 되면 여전히 싸우는 리더십을 원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적 리더십을 원할 거냐 그때 상황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 결국 마지막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중도든 기본적으로 강성이라고 하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은 안정감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높을 터이니 것이다. 네. 초조하면서 스텝 마라. 엉키면서 헛발질 하지 마라. 네, 친문이군요. 누구야? 아니, 아 저요? 내가 딱 보니까 친문인데요, 뭐. 친문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보세요. 들켰죠? 예. 네, 들켰어요. 아니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표하고 소주 한 잔 먹지 않았지만 이재명 시장하고는 한 10번도 더 먹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방송을 친이네? 네. 아니 뭐 아니까 아니 내가 박종진 앵커하고 중박이죠. 친한 거는 소주 먹으면서 친해진 거지 방송하면서 별로 안 친해져요. 그렇죠. 우리 소주 먹으면서 친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주 많이 먹었으니까 친이네. 네. 아니 그런 거. 자, 근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예. 야, 대통령 후보를 재수하는 거, 예. 재수생. 예.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 역사에서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비판의 목소들이 또 원로들. 제가 여기서 많이 만나거든요, 원로들. 예. 그러면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하면 언젠가 한번 내가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역사는 DJ 어떻게 보면 이회창 선에서 끝을 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는 지적이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거면 그거 하나겠습니까? 장점은 하나고 단점은 99인데. 아, 장점은 1%고 99가 그러면 단점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한 후보가.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었고 우리 그 박종진 앵커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99.9죠. 예. 그러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처럼 99.99. 그냥 인간으로 살아있는 게 그냥 그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 단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게.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표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한참 있다가 막상 이 탄핵 국면에서도 얘기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다 분위기가 죽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비판까지 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왜 독립운동을 8월 16일 날 하냐. 독립운동의 시효는 최소한 8월 15일이다. 뒷북도 정도껏 쳐야지. 14일은 해야죠. 예. 한 15일 날 오전까지 하면 돼요. 오전까지 예, 해야죠. 완전히 항복 선언하기 전 1분 전까지 해도 되는데 8월 16일 날 태극기 들고 이렇게 뻘쭘하게 대한 독립운동 합시다 이건 좀 그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측면들 매 사안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을 때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못하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데 이제 원로들이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다릅니다. 아, 문재인 후보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원로 어르신들이 지적하는 그것은 맞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재수하는 거, 대통령. 다르다고 보는 게 저는 2012년 대선 상황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선거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아, 거기까지.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보면 네. 개표 부정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있었잖아요. 아.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공정한 룰, 축구 경기 하자 그러면서 농구 룰을 적용했었을 수도 있고 심판이 저쪽 편을 들어갔고 12대 11로 싸운 경우 있을 수도 있고 2012년 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할 수 없는 불공정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떨어진 걸 한번 떨어지니 다시 하지 말자.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잘 못 네. 보는 거 아니냐. 네. 끝났어요 벌써? 아니요. 문재인 후보의 그 혁명 발언이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발언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번에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민혁명 우리가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민혁명 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 말이 더 사실은 큰 얘기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뭐 예.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걸 기억 못하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거의 바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요 멘트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2012년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대한민국 진화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극심하게 왜곡된 상황을 보면서 그때 제가 제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혁명의 시대가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거를 이제 왜곡해서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거로 보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변혁을 개혁보다 조금 더 급진전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예, 저는 100% 찬성합니다. 왜냐면요. 저렇게 또 다 읽으니까 또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저는 왜 예. 찬성하냐면요. 이 촛불 국면에요. 가장 유행했던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촛불이 헌법입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의 단결된 촛불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 위반을 했다고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해도 결국은 귀도 안 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귀를 열었습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촛불은 이 촛불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시민혁명이라 그러거든요.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국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 미국 TV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촛불 시위 현장을 비춰주면서 네. 이런 자막을 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위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이번에 예. 시위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위는 단순히 촛불 시위가 아니라 저는 촛불 혁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민혁명이 국민혁명이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 개념으로 반드시 총칼 앞세우고 누구를 처단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 단결된 성숙된 힘이 세상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모순된 세상을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헌재에서 그런데 헌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형법상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방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는데 국민들은 80% 90%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헌재가 만약 이걸 뒤집어요? 그럼 국민들의 혁명의식,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이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 이제 헌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100만, 200만이 아니라 500만, 600만이 나와서 헌재는 탄핵을 기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힘에 밀려서 나는 스스로 하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가든지 아니면 시베리아로 가든지 이런 상황을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재 사회의 진행되고 있는 혁명에 대한 해석으로도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캠프가 꾸려지면은 대변인 하시면 딱인데요. 누구요? 저요? 정몽준. 저는 문재인 대표와 제가 동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인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구의 입은 안 합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지. 네. 이재명 시장의 입도 아니고 문재인 대표 입도 아니고 저는 생명권, 헌법 10조에 보장되어 있는 생명권 지구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거운 존재로서 난 내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입으로 하라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하고 동급인지 예, 제가 몰랐어요. 아니 저는 저 혁명이란 말이 저랑 동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그 박종진 앵커보다는 아래죠. 아, 저보단 좀 아래요. 예, 그럼요. 방송계의 선배신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촛불 집회에 예. 뭐 이석기 전 통진당 예. 뭐 대표 뭐 저거 해라, 석방해라, 뭐 한상균도 민주노총 위원장 또 예. 뭐 석방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 촛불에서 이런 어떤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합진보당 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충분히 기회 있다. 네. 예. 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예, 박종진 우리 친구에 대한 우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TV조선 첫 출연인데요. 언제든지 생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이 세상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박종진이 부르면 어디라도 달려온다. 가겠습니다. 예. 무조건이야? 예, 그런 패러디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아재 패러디 그만하고 이제 네네. 박종진이 부르면 정봉주는 심장을 꺼내놓겠다. 심장을 꺼내놓고. 좋아. 정봉주가 부르면 나도 심장을 꺼내놓겠다. 네, 감사합니다.